우리 앞에 놓여있는 트리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월 초 호주 특허 공식 승인 여부, 7.1 특허 데이터의 공인성 및 심사 판단 여부, ISO 9001로 드러난 상용화 절차의 진행, 정부 우선순위 시그널의 제도화 여부, 3월 주총에서 자금 사용처 공개 여부, 그리고 언제든지 공개될 트리거와 새로운 참고사항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11월에 제가 던졌던 질문, 그리고 12월에 그 질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제 20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 그 트리거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황 업데이트를 하는 영상입니다. 정리하면 딱 이렇게 해요. 11월은 무엇이 주가를 움직일까를 묻던 시기였습니다. 12월은 그 트리거들이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축으로 겹치기 시작했다는 구조 변화의 시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1월 영상은 그 겹쳐진 트리거들이 지금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1분기 전략을 어떤 체크리스트로 재정렬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주초의 주가 상승과 하락의 반복으로 기대와 실망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제가 추적하는 트리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11월에 시장이 봤던 특허 트리거는 단순했습니다. 보정서 내냐, 언제 내냐. 그때는 조급함이 지배하던 구간이었죠. 12월로 오면서 저는 프레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는 빨리가 아니라 언제 어떤 형태로 내는 게 유리한가. 즉, 특허를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전략적 지형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1월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1월 5일 18특허 의견 제출 통지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연달아 1월 10일 7특허 보정서 제출 연기 소식도 전해졌죠. 이건 지연이라는 사실 하나보다 왜 타이밍에 연기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다 작은 반전 소식이 전해집니다. 1월 12일 7.1 특허 심사자료 및 보정서 제출.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7.1 특허에 들어간 심사자료가 제3자에 의한 공인된 데이터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데이터 성격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부터 특허 이슈는 제출했다가 아니라 제출한 데이터의 급이 무엇이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부 데이터냐, 공인된 제3자 데이터냐에 따라 심사 설득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분기 특허 트리거는 이제 속도나 제출 여부가 아니라 공인성 여부와 심사 결과, 방향을 확인하는 게임으로 넘어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2월 초 호주 특허 공식 승인 소식과 더불어 7.1 특허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결정에 따라 또 한 번 주가는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에는 퀀텀 앤솔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상온상압 초전도체 단일 승부가 아니라 고전도, 저저하, 고도 전체 같은 산업 적용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간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먼저 팔 수 있는 것부터 판을 갈겠다. 그리고 2026년 1월 업데이트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ISO 9001 인증 취득. 물론 많은 분들은 돈만 주면 어느 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 인증이라고 하시죠. 하지만 누구라도 갖고 있는 인증이니까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로드맵처럼 이제 상용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 시스템 언어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실의 언어에서 납품과 거래의 언어로 건너가는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11월엔 정부가 무엇을 말할까 정도의 기대가 있었고요. 12월 초혁신 경제 4차 발표에서는 초전도체가 언급되긴 했지만 시장이 기대하던 상온상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망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12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발표 하나만 떼서 보지 말고 정부가 산업에서 먼저 쓸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퀀텀 앤솔의 단계 전략과 어디서 겹치는지를 보자고요. 그리고 1월 업데이트에서 결정적인 문장이 포착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인터뷰 중 가장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전력 반도체와 초전도체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단순 언급이 아닙니다. 초전도체가 정부의 단기성과 트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선순위,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이 트리거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말만 했는지 아니면 채도, 예산, 과제 우선순위로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전력 반도체의 경우에는 국가 전략 기술 지정되는 것을 보면 초전도체도 우선순위라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에도 우리는 이미 정황을 봤습니다. 교환사채, 자사주 처분, 중국법인 정리 같은 자금 흐름의 흔적들. 12월 영상에서 저는 질문을 하나로 모았죠. 이게 방어냐 준비냐. 그리고 1월 업데이트에서 이 트리거는 추측에서 검증 계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결론은 3월 주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 자금의 사용처가 어디로 문서화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부터는 오늘 영상에 새로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모비스가 양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선언하면서 사업 범위에 초전도 영역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선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주호 신성델타테크 로봇센터 전문위원이 모비스 사회이사 후보로 올라왔고, 사내이사 후보 2명이 아이온큐와 연결된 이력도 거론됩니다. 해당 소식만 보면 신성, 모비스, 아이온큐 연결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아직 조심스럽고, 저는 초전도 기술은 결국 양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큰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들이 실제 인서, 사업 목적, 문서로 드러나는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선까지 해석하고, 관련 내용의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지금 당장 주가가 튄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더 명확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확정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구조로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트리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월 초 호주 특허 공식 승인 여부, 7.1 특허 데이터의 공인성 및 심사 판단 여부, ISO 9001로 드러난 상용화 절차의 진행, 정부 우선순위 시그널의 제도화 여부, 3월 주총에서 자금 사용처 공개 여부, 그리고 KBSI 검증 결과는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오픈할 수 있는 세력들의 히든 카드라 생각되며, 모비스의 양자 사업에 한 달이 걸치게 된 신성델타 테크, 11월에 던진 트리거가 12월의 구조로 변했고 지금 1월에는 그 구조가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업데이트된 상황판을 공유해봤습니다. 2026년 1분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승 트리거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추적하는 트리거 이외에 다른 것도 있으면 함께 공유해주세요.